안녕하십니까. 비트 선물왕제 비선왕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2월 4일 오전 1시 20분입니다. 지난번 관점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총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어요. 이 5가지 시나리오의 기준에 첫 번째는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파동이 임펄스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입니다. 특히 상승 관점일 때 이 해당 파동이 저는 임펄스로 보이진 않는다. 임펄스로 보이진 않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임펄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진행을 살펴보면 1, 2, 3 리딩이라고 칠 수 있겠죠. 3의 1에 3의 2에 3의 1에 3의 2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이 사실은 상승을 실패할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임펄스 진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상승을 실패하게 되면 1, 2, 1, 2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3, 4 네. 어떻게 되는 거죠? 1, 2, 1, 2, 3, 4, 5, 4, 5 이런 형태로 이제 다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상승 관점에서는. 다만 여기서 또 상승에 실패했다라고 하면 리딩 다이고널이나 혹은 1, 2, 1, 2, 1, 2까지를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때 또 내려가면 사실은 이 지점을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밑으로 가면 이 지점이죠. 이 지점들 다 깨게 되면 이게 리딩 다이고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상승할 때 심지어 이 고점을 못 깼다고 하더라도 3의 1파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거는 전체 그림이 다 그려진 후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승 관점자들이 판단하는 전형적인 플로우예요. 그럼 이 다음에는 크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크게 상승 안 하고 짧게 상승하고 떨어지거나 혹은 예상한 상승보다 좀 작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 2, 3의 1, 2, 3의 3의 1이다. 그럼 3의 3의 3가 나타나고 3의 3의 4, 3의 3의 5가 3의 3가 되고 그 다음에 3의 4, 3의 5까지 해서 3가 완성된 다음에 다시 진사파, 5파가 나오겠다 라고 하는 관점들로 가게 되면 이런 파동이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파동이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상승해야 될 시점에 횡으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최저점에서 이런 무빙이 일어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롱을 이제 올리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올리기 위해서는 물량을 투하를 해야 되죠. 특히 여러분들이 세력 입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세력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력의 마음을 분석할 필요는 없으나 이런 엘리어트 웨이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세력 입장에서는 페이크를 주고 싶고 개미 입장에서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반영돼서 이런 곡선들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저점이라고 지금 중단기적 전점이라고 예상되어지는 이 지점에서 이런 모양이 과연 나올까라고 하는 게 의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관점 임펄스이면서 큰 상승이 일어나는 관점은 이 지점이 임펄스로 안 보이는 거 하나랑 지금 중기적 저점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너무 횡으로 긴다. 너무 횡으로 기어서 이때 뭐 세력이 물량을 매집할 수도 있겠지만 개미들도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다만 상승을 할 때에는 임펄스가 이 앞에 있는 모양 자체도 임펄스가 아닌 것으로 보이거니와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연장 파동 때문에 상승을 지연시킨다기보다는 하락을 원하는 세력과 상승을 원하는 세력의 싸움으로 나타나는 리딩 다이애고널 형태가 아닐까 그것을 좀 의심을 해봤던 거죠. 상승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번 시나리오는 이 지점이 뚫리면서 페일 났어요.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는 지금 가능성은 없어졌다. 혹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제시했던 5가지 시나리오 가운데에서 일단 이번 시나리오는 없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화면 좀 정리할게요. 네, 다시 정리하면 일단은 이 첫 번째 상승 기준파가 임펄스가 아니다. 아닐 가능성. 혹은 지금 이 정도 진행이라고 하면 상승을 유발하는 임펄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하락 관점 얘기를 좀 할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 관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까지 나왔을 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안 보이게 좀 바꿔볼까요? 네, 지난번 시점 좋은 기능을 놔두고 안 쓰고 있었네. 지난번에가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하락 관점에서 여기까지가 A, B, C 조정이 끝난 거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하락의 시작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조정이 너무 크다. 제가 클래스 얘기를 했어요. 하이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좀 큰 하락이 있고 다시 반등이 있고, 지금 하락 국면에서는 이 저점을 찾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가정하면, 이 위치가 그렇게 치면 이 조정은 클래스가 큰 하락의 어떤 중심이 되는 조정이에요. 하지만 다시 떨어지는 거, ABC가 됐든 뭐 임펄스가 됐든 간에 앞으로 내려가야 될 파동의 조그마한 조정이, 이 조정이 이 상위 조정보다 크고 지루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이상하다. 그렇게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가 하락 관점 입장에서 조정이 종료된 게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 4개, 크게는 4개지만 세부적으로는 5개의 시나리오의 우선순위는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무엇을 선호하는지는 그 지난 영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내용적으로 강조하고 정리할 때는 사실은 제 주관을 최대한 좀 숨겼어요.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조정 종료라고 하면 이 지점에서 바로 떨어지는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난 고점, 그러니까 이 조정의 끝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점을 안 깨야 돼요. 이게 파란색 라인이죠. 그러면은 조정 종료를 베팅한 이제 분들은 이 지점에서 숏을 탈 수 있는 타점이다.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했던 말 그대로 하면 이 지점에서 나는 숏은 안 탄다. 다만 올라간 다음에 38.8K, 그러니까 지난 이제 조정이라고 보는 조정의 고점을 안 뚫는다면 얘는 이제 숏 타점이 돼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타점으로 제시를 했던 거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진행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정이 그러니까 지금 상승 방향이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즉 하락 관점인 거죠. 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2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A라고 말했던 화면을 좀 정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정 진행의 A, B는 뭐냐면, 지금 이 해당하는 조정이 얘를 안 뚫고 다시 떨어진 다음에 이 전체를 A, B, C 해서 이 조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8.8K를 뚫지 않을 수 있다. 이 관점도 사실 저는 주요한 관점 중에 하나로 봤고요. 그리고
조정 진행의 B는 그거랑 상관없이 얘를 뚫어가면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거였어요. 혹은 한 번이라도 갱신이 되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A, B, C 형태가 되는 거죠. A, B, C 형태. 이해하시죠? 다시 하락 관점에서 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게 조정 A고 이런 형태가 조정 B였어요. 그래서 조정 B의 경우에는 이 파동을 소파로 갖게 되니까 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종료되고 떨어지는 관점이랑 공통적으로 이 지점에서 숏을 칠 수 있는 타점이 되겠다라고 예상을 했고,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볼게요. 실제로는 이거를 뚫었어요. 뚫고 사실은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떨어져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현재 상황이 이런데, 그렇다면 비선항은 어떻게 매매를 했냐? 일단 결론적으로는 조정 종료는 아니었죠. 우리 이 시점에서 하락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정 진행의 A도 아니었다. 조정 진행의 A는 얘예요. 얘이려면 얘가 나와야 돼요. 이때 얘의 B는 38.8K를 뚫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능성 없어졌다. 지금 남아있는 관점은 하락 관점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당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38.8K를 뚫는다는 관점이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임펄스가 아니고 리딩 다이애고널이 다음 같은 형태로 해서 제가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 지점에서 숏을 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대략적으로 지난 하락에 236, 1.38이 되돌린 구간을 드렸는데, 지금 아쉽게도 아직 좀 차트가 좀 숙련 안 된 사람, 특히 엘리어트 이론을 잘 몰라서 소파동 카운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타점도 안 됐고, 이 타점은 사실은 스탑로스가 나가는 타점이었죠. 정확하게는 이 짧은 영역에서 제가 숏을 보자고 했었어요. 이 짧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손절은 크진 않았겠지만 스탑로스는 나가는 거였고, 위에 있는 영역에서는 사실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안 잡혔어요. 그래서 당시에 영상을 찍을 때 제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타점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게요. 그렇다면 현재 남은 관점은 어떻게 되느냐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요. 일단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모양을 현황에다 지금 대입을 해보면 ABC가 끝났을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재차 상승해서 얘를 갱신할 경우가 있지만 지금 39.2K죠. 하지만 이제 모양상으로는 물론 되돌림, 즉 이 C파가 너무 간소하게 올라갔다. 더 올라갔어야 모양이 이쁜 건 맞아요. 이렇게 안 올라가고 간소화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이걸로 끝일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저는. 하지만 엘리어트 이론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하락하는 관점에서는 하락해도 문제는 없겠다. 결론을 계속 말을 하고 있네요. 결론을 말하고 세부적인 좀 공부할 만한 거리 혹은 관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후술 할게요. 후술. 두 번째로는 상승 관점에서 리딩이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추세선을 좀 그려놨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단 추세와
하단 추세를 좀 보면 이 리딩 다이고널 형태로 좀 나오기가 모양이 안 이뻐요. 수렴 모양이 좀 완전히 각이 너무 벌어졌어요. 좀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됐어도 혹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됐어도 좀 이쁜 모양으로 그래도 리딩 다이고널을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3 이렇게 되면 3 다시 3 3 3 여기 아직 지금 해석 안 했죠. 여기가 3파였다고 치면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3파죠. 3 3 해서 리딩 다이고널이 나오고 한번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보이는데 지금은 추세선이 너무 벌어졌다. 그래서 리딩 다이고널도 이 그림 형태로는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원래 의도했던 리딩 다이고널 형태보다도 조금 더 큰 형태로는 가능할 수 있겠다. 어떤 얘기냐면 좀 큼직하게 잡아서 이렇게가 리딩의 원이고 이 다음부터 수세선을 모아서 이런 형태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딩 1, 2, 3, 4, 5 하고 한 파 빠졌다가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리딩.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봤던 리딩은 죽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모양은 확률이 너무 낮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남은 상승 관점은 이거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제1 관점은 물론 상승 관점은 살아있는 거예요. 해당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다른 관점을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컨셉 드리프트가 필요한데 시나리오 1만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예측이랑 다른 방향의 전개가 일어났을 때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관점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난 시간에는 선호도도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선호도를 좀 말씀드리고 있네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얘가 A, B, C였다. 그리고 이 파란색도 A, B, C였다. 그리고 A, B, C로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W, X, Y 인 영역도 있고 A, B, C 영역도 있지만 무시할게요. 그래서 이 초록색과 같은 반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아니면 조정이 더 길어질 거예요. 조정이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더 누울 겁니다. 그래서 복합 조정이 나타날 거고 그렇게 되면 쭉 횡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하락 관점에서는 일단 얘가 저점일 가능성은 있다. 단 38.8K보다 너무 조금 올라왔어 가지고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양이 그리고 떨어지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저점 갱신될 수 있다고 봐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번 영상 대비해서 이제 큰 리딩 관점이 남았어요. 리딩인데 큰 리딩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가 1파고 2파, 3파, 4파, 5파 나오는 리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 관점에서는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종료가 되고 떨어지는 모양이 가능하다. 다만 이 W파보다 Y파가 사실은 전진을 진짜 조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갱신되는 모양이 조금 더 이쁘지 않을까. 그 미련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바로 빠지면 그냥 하락인 거고 올라가면 또 시나리오가 또 복잡해지는 게
그렇게 치면 얘가 아직도 관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 다이고널인지 아니면 복합 조정의 연장으로 해서 한 번 더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결과적으로 위에 올라오면 숏을 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바로 상승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올라가면 리딩이어도 떨어지고 복합 조정이어도 다시 떨어지면 어찌됐든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장세에서는 일단은 내려가는 한 파동이 끝났다고 봐요. 저는 엔딩의 형태로 뭐 두 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올라갔다 빠질 것 같아요. 올라갔다 빠지면 한 618에서 0.5 정도. 이 지점에서 슛 받아보는 거. 저는 좀 이제 그 소파동 해석이 좀 어려우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하락 관점에서 혹은 좀 공통 관점에서 사각형을 두 개를 드리면 첫 번째 사각형 첫 번째 사각형은 0.5랑 0.618 사이의 이 지점에서 숏을 치는 거죠.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지점이 뚫린 시점에서 무지성 상승 가능성은 좀 사라졌다. 제 생각에는. 무지성 상승은 사라졌으니까 상승하더라도 엔딩이다. 엔딩, 그것도 지금까지 진행된 어떤 진척이 1파밖에 안 된다. 따라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1.236에서 1.382 사이에 네모박스를 쳐놓고 이 지점에서 소파동을 좀 비율이나 피보나치 비율이나 어떤 채널 관점이나 혹은 캔들의 모양을 살펴보면서 이 지점에서 숏을 잡아보는 전략. 그리고 이 경우에는 리딩 다이고널로서 하락하든 찐 하락, 그러니까 찐 조정을 마무리하고 찐 하락이 시작되든 간에 공통적인 구간이다. 그 또 다른 하나는 이 지점에서 다시 반등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제 눈에는 임펄스로 보여요. 임펄스로 보이기 때문에 하락에 1파가 나오고 2파, 그 다음에 3파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좀 본인이 숙련자라고 하면 0.5에서 0.618 사이에서 잡아보고 본인이 좀 초보다라고 치면 0.618에서 0.786 지점에서 잡고 뭐 매물대라던가 뭐 채널이라던가 좀 다양한 보조지표들을 활용해서 손절 라인을 좀 잡아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약하면 숏 관점으로 좀 대비를 해보자. 세 개의 시나리오가 있고 공통적으로 이 지점에서는 높은 확률로 숏이다. 이 지점에서는 하락 관점에서 하락이 끝났다는 전제 하에서 빅숏에 3파를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좀 위험해요. 손절가가 FM대로는 이 지점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최대한 시드 비중을 낮춰서 진입을 하던가 아니면 무게중심은 786에 두되 조금씩 앞에서는 작은 물량을 배치해가지고 올라오는 걸 받아서 다시 떨구던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같은 차트에서 보고 있는 그림이, 그러니까 그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나리오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관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서 사실 영상들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정 혹은 상승이 복잡행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이 화살표로 그려놓은 부분 보시면 우리는 채널이나 피보나치로 대응을 했었죠. 이 파동을 다 카운팅하는 것보다 이 전체의 흐름 자체를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일일이 파동 WX, Y, X, Z 막 이러면서
뭐 시펄스니 뭐 335니 535니 333이니 따지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수익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경우에는 우리 기준파를 잡아서 고점을 타겟팅하는 방법들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정확히 잡히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이 지점들이 잡혀서 사실은 엘리엇 카운팅을 안 해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정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엘리어트는 언제 한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런 깐깐한 소파동을 다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특히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하고는 본 강좌가 끝나면 한 2년치를 제가 카운팅을 해서 좀 제공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엇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는 시나리오를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이 시나리오가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나리오를 정말 무궁무진한 움직임들 사이에서 세 가닥으로 나눈 거고, 그 세 가닥을 두 개의 타점으로 나눈 거, 이러려고 엘리어트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엘리어트 카운팅을 하고. 근데 이런 복합 조정 파동을 지금 이런 횡보장에서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또 무수한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측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장인 걸 빨리 캐치해서 채널이나 피보나치나 이런 형태로 해서 오히려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네. 정확하게 1.236, 1.382, 1.786 잡힌 거. 너무 반복하나요? 그래도 강조하고 싶으니까 어떡해요. 반복해야죠. 1.236, 1.382, 1.618이 정확히 잡히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횡보장에서는 횡보를 먹자. 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면 쇼치면 얘의 0.5 되돌림은 무조건 준다. 0.5 되돌리면서 익절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파동에 진입을 할 때 이 되돌림의 0.5라는 거는 전체 상승의 절반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못해서 이 지점에서 숏을 쳤다고 하더라도 다 구조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고점을 잡는 거를 이게 100% 100점이라고 하죠. 90점, 뭐 80점, 70점, 60점이어도 피보나치 되돌림 0.5를 준다는 얘기는 60점인 사람도 너 승률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 맞추지도 못하면서, 그 개미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매매거든. 이렇게 털고 있을 때 이렇게 털리고 이렇게 털리고 이렇게 털려요. 여기서 롱치고 여기서 쇼치고 여기서 롱치고 여기서 쇼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롱치고 여기서 쇼치고 올라가면 롱치고, 그러다가 이게 지금 반대로 가는구나 했을 때 진짜로 내려가요. 진짜로 올라가거나. 리듬을 반박자 바꿔야 돼요. 반박자. 올라가면 떨어지는데 매팅하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 매팅하면 이 모든 진행에 대해서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이 진행에 대해서도 0.5 되돌림을 줬죠. 그럼 아직까지는 지금 100%예요. 100%. 승률이 100%라고요. 어디서 들어가든 간에 반대로만 들어갔으면 100%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한테는 자세하게 Q&A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 해당 영상들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일반적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이 차트에 피보나치 그려보면서 트래킹을 해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최후에는 손절이 나요. 최후에는 손절이 나는데, 내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엘리어트 뭐 모르겠다 하면 이 지점에서 한번 롱을 쳐보는 거예요. 해서 0.5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그냥 익절하게 걸어놓고, 어차피 내리는지 올라가는지 못 맞추고 계시잖아요. 못 맞추고 계시면 지금 들어간 이 자리가 전체 하락의 0.5보다는
더 좋은 자리이길. 어차피 읽고 계신 분들한테 한 얘기예요. 예. 이게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고 누군가는 꼭 좀 폄훼할 수 있는데, 어, 지나가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 더, 하나가 아니라 한 두 개 정도 더 얘기해야 될 게 남았어요. 지금 n 플러스 2, 그러니까 저점이나 고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강생 분들도 그렇고 좀 문의가 좀 있어요. 문의가 있어서 별도의 Q&A 영상도 있지만 이제 공개적인 영상으로 좀 남기면 이제 하락 기준으로 이게 임펄스잖아요. 그러니까 3파가 연장된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제가 카운팅을 하는 거는 얘와 얘를 카운팅해서 얘는 n이 3인 경우잖아요. 얘와 얘 해서 매칭을 할 때까지 안 끝나니까 또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엔딩 다이어그램이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n 플러스 2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점을 잡는데 이 지점에서 안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경험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결론을 나오는 지금 두 케이스가 좀 쌍둥이처럼 나왔기 때문에 또 질문도 많이 들어왔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또 공개적으로 영상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카운팅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냐면 n이 그래서 n이 두 개니까 내려가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얘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한 파로 봐야 되고 이 임펄스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파 대비해서 3파의 진행이 사실은 비율상으로 크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예상했다고 하면 피보나치 비율을 살펴보면 3파 비율이 물론 뭐 이 정도도 임펄스가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일단 1.618은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1파 대비 2파로 봤던 이 되돌림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 되돌림이 크면 1파를 기준파로 봤을 때 1.618만큼 3파가 진행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진척도가 사실은 우리 만족할 만큼 대충 한 2 정도는 되는 걸 만족을 하거든요. 진척도가 많지 않다. 왜냐하면 2파의 출발 지점이 후퇴했기 때문에. 이 경우가 임펄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우에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4파 되돌림을 줄 때 1파와 4파가 크로스 되기가 쉬워요. 심지어 여기는 크로스가 됐잖아요. 이 크로스가 되는 순간 이 자체가 임펄스가 되는 카운팅은 다 깨지는 거예요. 임펄스라고 하는 이 코어가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세서 매칭을 해가지고 안 나온 거, 이게 누락이 됐으면 한 파 더 빠질 거라고 예측하는 기법인데, 이 경우에는 이 카운팅이 틀렸다라는 거를 빨리 캐치를 했어야 합니다. 빨리 캐치를 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게 A, B, C파 임펄스로 떨어졌다고 보는 게 깔끔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스터디 그룹 안에서도 혹은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지점에서 382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은 4파는 382 안에 갇히는 게 사실 가장 이쁜 모양이지만 0.5까지 치고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3파가 좀 길어야 돼요. 더군다나 2파 되돌림이 매우 깊었기 때문에 동일한 이제 1파 대비 2파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딱 보더라도 안정감이 좀 떨어져요. 임펄스로서는. 왜냐면
이제 닿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돌림이 강할수록 진척도가 세기 위해서는 1파 대비해서 2파의 비율이 좀 커야 된다. 그 경우에 이런 카운팅이 가능하고, 얘가 결과적으로는 닿는 경우는 이 이론 자체가 적용할 수 없는 거니까 빠르게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 타점들을 좀 공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타점들은 궁금하실까요? 뭐 이 지점에서 잡고 이 지점에서 스위칭을 해서 사실 이 지점에서 못 팔고 이 지점에서 사실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좀 얘기를 다시 할 텐데, 이 지점이 채널 하단 라인에 딱 걸려요. 걸려서 여기에 닿았을 때 더 안 내려가더라도 여기 익절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먹히고 다시 0.618 지점에서 다시 쫓아서 아닙니다. 좀 그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설프게 하느니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채널 관점입니다. 네, 지난번 시간부터 계속 봤던 채널이죠. 이 지점과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을 기준으로 그어놓은 채널은 이런 저항대를 형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뚫고 리테스트하고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걸 막아줬던 것이 올라가는 걸 막는 저항으로 작용해서 다음과 같이 저항대를 만든다. 우리가 이 0.5 횡보장에서 횡보를 먹을 때 진입을 어디서 하느냐에 대한 힌트로 이런 공간들이 좋은 진입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점들은 피보나치에 딱딱 떨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반복해서 입이 아프지만 이래도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했던 방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주지를 하는 거고요. 얘를 더블링 할 수 있다. 얘가 뚫리고 나면 더블링 된 걸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 저항대가 사실 다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빠지고 리테스트하고 빠지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또 채널이 하나 또 형성이 됐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 지점에서 1, 2, 3, 4, 5 해서 하나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려갈 때 추격 안 하고 올라가는 거를 받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1.236 지점에서 들어갔어요. 1.236 지점에서 들어갔고, 정확히 1.618 지점에서. 네, 오늘 영상도 무슨 강의 영상처럼 돼버리네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1.618까지 갔어요. 그 4파 대비 5파의 되돌림은 1.236, 1.38, 1.618이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저는 동시에 지난 이제 공통 시나리오 하나가 안 깨진 지점에서 좀 들어가고 싶어서 정확히 하면 이 지점이 거의 다알랑말랑하고 지금 있거든요. 사실 이 지점 0.236 지점, 이 지점에서 사실은 숏을 들어갔고, 이 오파가 진행되면 임펄스가 하나가 끝나면 일단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지점에서 숏을 치지는 않았어요. 우리 수강생 분들하고는 좀 공유를 했는데, 뭐 여튼 그렇고, 이때에 제가 0.5 되돌림에서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0.5 되돌림이면 이 지점인데, 이 지점까지는 안 내려왔죠. 다만 우리 수강생들 대상으로 영상을 좀 찍고 있었어가지고, 얘가 추세선 닿는 걸 보고서 사실은 여기에서 절반이라도 익절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되돌아갈 때 이때쯤 익절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0.618 지점에서 아마
공개 영상 말고 수강생 대상으로 한 영상에서는 아마 실시간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해당하는 지점에서 지금 숏을 탄 상태라고 했을 때 얘랑 786 지점에 한 번 더 오길래 해서 같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또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본절했습니다. 이 절반 익절되는 자리는 제가 원했던 타겟 자리는 0.5자리였고 하지만 보수적으로 한다고 했죠. 뭐라도 내가 이 숏을 내가 포지션은 폭탄 같은 거예요. 빨리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부분 익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부분 익절을 또 했고 나머지는 본절이 나갔어요. 본절이 나가고 여기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위치에 채널과 추세선을 그려보는 편이에요. 이 해당 추세선을 그거 보니까 정확도가 있더라. 그래서 얘를 추세선을 그릴 때에는 수렴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저는 다 채널로 그립니다. 그 이유는 어떤 주가나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직선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동 형태로 가고 이 파동이란 거는 일정한 진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 세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포인트를 알 수 있다. 초반에 피보나치의 정확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채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도구는 엘리어트, 채널, 피보나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 공통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후행 지표들이에요. 얘를 오른 라인 익스텐드 하면 사실은 이 지금 상단에 닿으려고 할 때 이 지점에서 쇼타점을 한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 마진 없이 이 지점에서 숏을 다시 탈 수 있었고 네, 신기하죠. 그 다음에 색깔 좀 바꿀까요? 그 다음에 그냥 했던 방식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0.5에서 팔고 싶으나 이 지점에서 팔게 된 거죠. 절반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실 이 지점에서 이런 모양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한 추세선을 오랫동안 비비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뚫릴 가능성이 좀 크다. 이 숏을 부분 익절하고 계속 들고 있지는 못했는데 여기선 좀 단타를 쳤는데요. 여기서 좀 빠지게 되면 빠지고 리테스트하고 다시 이제 이거 뭐죠? 중단선 닫고 위에 있는 거 리테스트하고 지금 떨어진 상황이어서 사실 저는 이쯤에 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채널을 트리플링 하게 됐어요. 네, 화면이 너무 복잡하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채널은 레드라인으로 좀 변경을 할게요. 변경하고 너무 기니까 네, 이렇게 정도라니까 좀 깔끔하네요. 그래서 저는 뭘 보고 있었냐면 일단은 VMA라고 말씀드렸죠. 횡보장에서 횡보를 먹는 거. 그래서 0.5까지는 타겟을 주겠다. 0.5까지는 타겟을 주겠고 근데 이 내리는 모양을 보면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중단 추세선이랑 0.618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여기 살펴보면 여기서 약반등이 와요. 약반등이 오는데 이렇게 쭉 꽂다가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은 밀렸지만 사실 여기서 다시 위로 반등이 올 수도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 지점 중단 맞고 올라가고 여기가 0.618 지점 겹치는 구간이어서 0.5에서 V매매는 팔면 되는데 지금 0.618 지점에서 사실은 절반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와 제가 매매한 거 복귀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다. 이 부분 좀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임펄시브하게 나간 걸로 봤어요. 나간 걸로 봤고 이때는 지금은 좀 진행하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기준파 대비해서 이만큼에 대한 진척도이면서 그리고 채널의 하단선이 공통으로 이 위치에 하게 됐거든요. 피보나치 너무 깔끔하죠. 이 지점에서 나머지 이제 익절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통적으로 계속 걸리는 구간이죠. 공통적으로 걸리는 구간. 좀 멀리서 볼까요? 어떤 채널인지가 안 보이니까. 지금 빨간색 채널은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으로 그은 채널이에요. 이 채널의 발견은 이 두 지점을 이기는 추세선을 그었을 때 맞닿는 지점과 이 상단선을 잡았을 때 해당하는 지점에서 한번 이득을 받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지점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이 기준파 대비해서 2배 전진인 지점이자 채널의 하단부이기 때문에 또한 임펄스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나머지를 여기서 익절을 하게 됩니다. 따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수강생 분들이 관점들을 올리고 있어요. 오픈톡방을 아주 나중에 자랑할게요. 나중에 자랑할 텐데 저랑 대부분 비슷한 관점들을 지금 계속 올리고 계세요. 올리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죠? 0.236에서 0.382 사이에서 매도를 들어간 거죠. 이 점에서 매도를 들어갔고 저도 매도를 들어갔죠. 우리 회원님들도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어요. 보니까 하고 한 번 더 빠지는 거를 먹는데 이것도 재밌죠. 빠지는 걸 먹는데 아마 저희 수강생분들 여기서 절반 그리고 뭐 이쯤에서 또 나머지 판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 채널 하단에서 판 것 같고 저는 1.236 정도에서 완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내리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가 1.786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1.618이나 1.23638 이 지점에서 이 추세 그러니까 하단 추세선에 닿게 되거든요. 하지만 설마 여기까지 갈까 싶어서 236 정도에서 추가 익절을 마무리를 했는데 이 지점에서 익절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수강생 분들 가운데에서 구독자 분들도 그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것도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한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영상보다 전전전인가 뭐 이렇게 있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하락하는 거에 1.236 정확히 해볼까요? 네. 하락하는 거에 1.236에 바로 닿았으면 여기서 숏 치고 가는 건데 안 닿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에 숏 잡았다라고 얘기했던 편이 있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는 간당간당하게 안 닿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선물장에서는 여기가 닿았어요. 닿아서 사실 저는 여기서 다시 또 롱을 잡고 숏을 잡고 여기 618집에서 한 번 더 먹고 사실은 저는 숏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기준으로 여기까지 한번 올라간다는 관점을 좀 봤어요. 이렇게 돼도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제가 보는 임펄스는 이래요. 이렇기 때문에 얘가 사파가 도달할 수 있는 위치는
죄송합니다.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이 영역까지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숏은 들고는 있었는데 먹지는 못했으나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잡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진 않고 바로 내려가 버렸죠. 보니까 우리 이제 일단은 제가 수강생분들하고 피드백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저희 수강생들이 하시는 걸 봤는데 놀라워요. 여기가 왜 저는 한 파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그 마찬가지로 n 플러스 2예요. 아까랑 참 같이 비교 설명을 하려다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지점에서는 지금 되돌림이 너무 크고 빠지고 다시 1파, 4파 크로스가 돼서 그 관점 자체가 깨져버렸는데 이 지역에서는 좀 모양이 유사한데 좀 달라요. 이 전체를 리딩으로 보려고 하니까 1, 2, 3밖에 안 보이거든요. 대신에 얘를 보니까 얘만 가지고 하면 리딩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봤냐면 와, 오늘 영상 시간 그냥 공부하실 분만 보세요. 네. 적어도 우리 수강생분들은 꼭 봐요. 이렇게 봤어요. 그럼 n이 2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저희 수강생 저희 100명방은 저희 구독자의 4분의 1이 수강생이에요. 네. 저희 관점 돌이켜보면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하셨더라고요. 여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대기하고 n 플러스 2니까 2개 더 나온다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신 거죠. 본 강의가 업로드도 안 됐는데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들도 강의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활용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역할에 정말 잘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해당하시는 분 본인은 누군지 아실 거잖아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대기를 타놓고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는 5파, 나머지 2개는 엔딩. 이 엔딩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나오려면 이제 한 번 더 떨어져야겠죠. 뭐 나올 수도 있긴 하겠다. 그 얘기는 좀 뒤에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까지 하고 말았지? 이렇게 5파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즉 3파에 해당하는 5파가 나온 거고, 뭐가 잘 보일까? 얘를 3파로 소파 3파로 하는 큰 5파가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숏을 타고 여기서 618에서 먹고 홀딩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라오면 여기에서 숏을 한 번 더 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올라오지 않고 빠져버렸죠. 걔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까지 먹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수강생들 가운데에서. 수강생분들은 서로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팔고, 그리고 좀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1.236에서 382 지점에서 팔 수 있다 하고, 저는 지금 매매를 좀 멈추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 4파 끝나고 지금 몇 번 반복한지 모르겠어요. 3파, 4파, 5파 자리, 다시 반등 자리에서 잡아서 먹고, 어디죠? 전저점에 깰 때 익절하고 236, 382 구간, 최대 618 구간까지 매집해서 다시 롱 먹는 거. 이 관점대로 매매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반복되니까 좀 보이죠? 네, 처음에는
비선왕 이거 사기 아니야? 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결론이 안 났을 때에 대한 예측 관점들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다들 그걸 예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내 방법이 틀리진 않았구나. 좀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서 좀 몇 가지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채널을 이제 더 더블링을 더 해보면 빨간색 채널을 더블링 해보면 대략적으로 또 저항이 나와 보이는 모습이죠 사실은. 그리고 네, 파란색 채널을 또 더블링을 해보면 이게 반복돼요 사실은. 이 비비고 있었던 라인이 한번 뚫리게 되고 여기서 비비고 있었던 라인이 비비고 있었던 라인들은 뚫리고 다시 리테스트하러 올라갔다 다시 반등 먹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다. 소파 관점에서 이제 또 궁금할 거예요. 저도 지금 매매를 좀 멈췄는데 얘가 엔딩이 나와서 두 번 더 빠질 가능성.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여기가 저점이라고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시간 이내로 끊으려고 했는데 이제 1시간도 도달하네요. 몰라. 모르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들만 들으세요. 여기 1시간 동안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이 승자예요. 여러분들이 레전드입니다. 비선왕도 레전드고 여러분들도 레전드고 누가 과연 제 영상을 1시간이나 볼까? 평균적인 시청 시간이 10분이 안 넘어서 10분 이하로 줄여야지 하는데 아니 이 전체 스토리 라인을 다 갖고 있어야 저처럼 매매가 가능한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일부 부분적인 것들만 설명하면 제가 매매한 타점들이 다 거짓말처럼 보여요 사실은. 하지만 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반복하신 분들이 현재 그러니까 제 우리 수강생들 오픈톡방 좀 보여드릴까요? 진짜 이런 방 없어요. 미쳤어요. 관점들만 이렇게 업로드를 깔끔하게 해주는 예측과 더불어서 매매 전략과 그리고 손절 전략까지 해서 지금 하드하게 트레이닝 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거 보세요. 없어요. 우리 수강생 팀 비선왕밖에 없어요. 일기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네, 아마 지금 1시간 동안 시청을 하고 계실 분들은 대부분 수강생일 거라 생각하고 네, 짧은 영상 때는 이제 좀 유니버설하게 내용을 다루더라도 거의 오픈된 수강생 헌정 영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좀 헷갈리는 거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이 엔딩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게 반전시켜서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숏이면 숏, 이 물량을 정리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숏을 충분히 받고 롱으로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번 내리면서 더 내릴 것처럼 겁을 주고 올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롱 물량을 더 뺐고 본인은 롱 매집을 더 하는 관점인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1파가 급격하게 움직이면 보세요.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면 1파가 아니네요. 2파가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하면 4파는 기간 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얘도 보면 좀 기간을 두고 조정을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보세요.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을 보면 그럼 이렇게 좀 기간을 두고 조정을 하면 사실 엔딩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털 사람 털고 탈 사람 타고 뭐 이렇게 교차가 되기 때문에 한번 빠지고 다시 오를 수 있는데 여기까지 봤을 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실 엔딩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여기가 깨졌거든요. 한번 저점이 깨졌어요. 좀 재밌죠. 여기 또 중단선인 거 또 보이시죠?
저점이 깨졌는데 이거를 이제 불규칙 조정으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볼 수도 있고 불규칙 조정이 아니겠네. 저 불규칙 조정으로 올린 다음 다시 떨어지는 모양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 혹은 내려가는 오파가 ABC 형태로 찍었다 잠깐 살짝 빠졌지만 ABC 형태로 빠지면은 우리가 33333 해서 엔딩 다이고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빠르게 빠지는데 이 모양이 3파처럼 보이긴 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양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지금 4파 모양을 봐서는 엔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5파 모양을 봐서는 5파 이후의 모양을 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일단 저는 엔딩이 안 나온다고 보고 좀 매매를 해볼까 해요. 그렇게 치면 일단은 한 파동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반등은 올 것 같아요. 반등은 올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또 0.5 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횡보장 중에는 이 복잡한 거 안 해도 내려오면 롱 치면 먹는다. 내려오면 롱 치면 먹는다. 올라갔으니까 쇼 치면 먹은 것처럼 내려갔을 때 롱 치면 먹은 것처럼 계속 고점 저점 못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중앙값보다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면 승률이 여태까지는 100%인데 제가 90%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한 번은 져요. 마지막에 한 번은 진짜 빠질 때 0점 안 주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 다만 그동안 먹은 걸로 축적해 놓은 CD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해도 그게 이득이다. 엘리어트 몰라도 그렇게 해서 횡보 조정장에는 다 발라 먹을 수 있다. 발라 먹는데 주변에서 물어보는 거죠. 엘리어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세요? 엘리어트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엘리어트 트레이더입니다. 엘리어트도 배울 거예요. 하지만 효율적으로 실전 무술이라고 했죠. 실전적으로 의미 없는 카운팅은 지양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오늘도 관점 이상의 관점 여러가지 노하우들과 교육이 되는 방향으로 단순히 올라요 내려요가 아니죠. 오르든 내리든 다 먹어야 돼요. 예측이 정확하면 좋죠. 정확하면 좋은데 예측이 항상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측을 안 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장이 어려울 때는 동전을 던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출 확률보다 동전이 맞출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 분석할 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때 롱치고 이때 쇼치고 이때 롱치고 이때 쇼치고 이때 롱치고 이때 쇼치고 적군이 뛰어날 땐 차라리 동전을 던져라. 그게 어떻게 보면 V 매매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잡담 하나만 더 해볼까요? 라이브를 안 하는데 잡담을 촬영 영상에서 하고 있으니 아주 환장한다. 그쵸? 그 원피스에서 루피가 NL, 갓 NL을 물리칠 때 갓 NL이 루피의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으나 루피가 고무인간이죠. 고무인간인데 본인의 의지대로 NL을 때리는 게 아니라 거의 절대 무적의 어떤 캐릭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엄청 세 보이는. 그러니까 행동을 읽어서 다 피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고무를 어떤 벽 같은 데에다가 쳐서 자기 팔이 고무예요. 튕겨서 무작위하게 반사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나쁜 놈이죠. NL을 때려서 죽여요. 죽인 건 아니지. 무찔러요. 무슨 말이냐면 선물 시장은 사실 어떤 전문 트레이더나 세력들은 여러분들 심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심리를 가지고 이 개미 털려라 나는 매집한다 너넨 털려라 모르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생각할수록 더 말려요.
생각할 수 말려. 물론 저는 여러분들한테 관점을 제시해야 되니까 이 소파동 해석도 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점도 정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이 적이 난이도가 높을 때는 오히려 동전을 던져라. 롱숏 찍는 게 여러분들 분석해서 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높다. 차라리 또 찍을 거라고 하면 이왕 동전을 던질 거라고 하면 횡보 중에는 내리면 올라간다 생각해라. 오르면 내려간다 생각해라. 내리면 올라간다고 생각해라. 오르면 내려간다 생각해라. 내리면 올라간다 생각해라. 마지막 한 번 빼고 다 이기니까 0.5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현재 조정 장세에서는 아직까지는 승률이 100%다. 이 얘기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마무리 지을 때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그림으로 마무리를 져야 되겠네요. 네, 좀 있어 보이게 뭐 깔끔하죠. 상승 관점과 하락 관점의 공통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이런 네모박스에서 공략해 볼만하다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제 관점과 어떤 강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의 찐팬이라고 하면 저의 레퍼럴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잃지 않고 따는 매매하세요. 감사합니다.